방정식 해가 다음과 같을 때 유리수 AB 값을 구하시오. 아마 지금 인수분해가 A 때문에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해 공식에 대입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근해 공식 종류는 두 가지. 짝수의 근해 공식, 그냥 근해 공식. x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일 때 짝수의 근해 공식인데 이건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근해 공식. x는 공식 외우셨죠? 2a분의 2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b 이거 부호 반대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바깥에 있는 거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분모 4 분자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플러스 8 따라서 a 값은 루트 바깥에 있는 숫자 3이 될 테고 그 다음은 b 값은 루트 안에 들어있는 a 제곱 플러스 8이 되겠네요. a 값 3이잖아요. 집어넣으면 3의 제곱 9 더하기 8 b 값은 17 17에 3 빼면 14 이렇게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해 공식에 대입한 거죠. 2a분의 2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제곱 9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4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거는 4, 2, 8, 8, 4, 32 32에 9를 더하게 되는 거죠. 음수 곱하면 양수가 되니까 41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B는 41 둘을 더하면 38 2차 방정식 활용의 첫 번째 부분에 뭐 나오냐면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판별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식을 배울 겁니다. 자, 다시 보세요. 보통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써지죠. A가 0이 아닐 때 2차 방정식이에요.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얘만 이렇게 큰 글씨로 진하게 쓰는 이유가 있겠죠. 이게 근해 공식인데 쓰다 보니까 크게 이 근해 형태의 종류를 쓰다 보니까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든다면 보통은 세 종류의 답을 쓸 수 있어요. 2a분의 그냥 예를 든 거라고 했으니까 이 숫자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계산이 하다 보면 어떤 숫자에서 이렇게 답이 나올 수도 있겠죠. 혹은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얘부터 써놓을게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근데 루트 안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쿵짝쿵짝 계산되고 나서 답이 5가 나올 수도 있고 0이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루트 안에 들어있는 숫자는 총 3종류예요. 양수, 영, 음수. 자, 쓰다 보니까 밑에 거부터 얘기해 볼까요? 루트 5라는 숫자가 있어요? 루트 마이너스 5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5가 된다는 뜻이잖아. 루트 마이너스 5의 뜻은. 왜냐면 루트 2의 뜻은 제곱하면 2가 되는 숫자라는 뜻이거든. 그럼 루트 마이너스 2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 숫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루트 안에 음수는 들어갈 수 없다고 배웠죠. 무리수. 그럼 이런 아니야. 아, 무리수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수를. 그죠. 존재하지 않는 수예요. 허수죠. 허수. 허수아를.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중학교 때는 이 수가 없다고 배우는데 고등학교 하면 또 있다고 배워요. 예. 그럼 사람을 가지고 뭐 장난치는 건가? 거짓말한 거야 교과서가? 교과서가 거짓말한 게 아니고 중학교 때 숫자는 실수 범위 안에서 배우거든요. 실수 범위 안에서는 이런 수를 찾아낼 수 없는 거예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숫자 이런 실수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생이 되면 실수의 범위를 확장한 이제 복소수라는 걸 배워요. 복소수에서는 이 수가 정의가 되는 겁니다. 저런 숫자를 존재한다고 배워요. 어떤 식으로요? 나중에 이제 i라는 기호를 붙여요. i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실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는 크게 두 종류죠. 유리수가 있고 무리수가 있잖아요. 근데 유리수 범위 안에서는 유리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정수도 있고 정수 아닌 유리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숫자가 유리수가 되는데 루트 2 같은 거는 유리수 안에는 존재하는 숫자예요? 유리수 동리 안에 루트 2라는 숫자가 존재해? 존재하지 않잖아. 그럼 유리수라는 동리 안에서 루트 2가 없다고 해서 루트 2는 존재하지 않는 숫자인 건가? 아니잖아.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실수,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라는 줄임말이죠. 그럼 루트 2는 유리수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유리수를 벗어나게 되면 존재할 수 있는 거였죠. 마찬가지예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숫자, 실수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수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수를 배우다 보면 얘처럼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실수 범위 안에서 중3 교과까지 배우기 때문에 이런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배워요. 얘는 해가 없다. 근의 개수는 0개가 됩니다. 얘는 해가 몇 개일까요? 이런 꾸려면 해가 몇 개일까요? 하나. 아니. 좀 자세히 써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2분의 3 플러스 루트 0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0 근이 이렇게 두 개로 표현되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루트 0은 얼마야? 0. 0이잖아요. 네. 그럼 3 더하기 0은? 3. 그냥 3이죠? 이번에 3. 얘도? 근이 겹치네? 2차 반응식의 두 근이 서로 똑같은 값으로 겹치죠. 이 겹치는 근을 그치 앞에서 배웠죠. 중근이라고 배워요. 근이 겹친다. 중근. 그럼 따라서 얘는 이 중근일 때 실근 개수는 몇 개죠? 1개. 1개입니다. 2분의 3이라는 건 하나예요. 마지막 얘는 근이 몇 개죠? 2개. 2개입니다. 하나는 3에다가 루트 5를 더한 값, 하나는 2분의 3에다가 루트 5를 뺀 값. 서로 다른 근이 2개.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2개의 근이라고 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2개의 근을 줄여서 실근이라고 불러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앞으로 실근, 존재하는 근, 실수로 만들어져 있는 해를 줄여서 실근이라는 단어를 쓸 거고 앞으로 굉장히 자주 쓸 표현이에요. 실근. 그럼 얘는 근의 개수가 몇 개죠? 2개입니다. 그럼 이게 색깔로 표시해 드린 것처럼 2차 방정식의 근이 2개인지 1개인지 아니면 없는지가 누구 때문에 결정이 되는 거냐면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근의 개수가 판별이 되죠. 또 근의 개수나 근의 형태를 판별해 주는 식이라고 해서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앞으로는 한글로 판별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 영어로는 discriminant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줄여서 대문자 D라고 줄여 쓰기도 합니다. 영어식 표현은 대문자 D, 한글로는 판별식. 근데 이 판별식 가지고 뭐를 한다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기준이 0이에요. 0보다 큰지, 0과 같은지, 0보다 작은지에 따라서 근의 개수를 판단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 루트 안에 들어있는 값이 만약 0보다 크다면 그때는 실근이 2개. 0과 같다면 그때는 보통 중근이라고 말하며 실근 개수는 1개. 실근 1개.
판별식 0보다 작아져요. 그러면 그때는 실근이 없다. 실근 개수는 0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식을 판별식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럼 선생님 어떨 때는 근해 공식에 집어넣어서 계산해야 되고 어떨 때는 판별식을 집어넣어야 되고 어떨 때 해야 되는 겁니까? 근해 공식은 근을 구할 때 쓰는 겁니다. 다음 방정식 근을 구하시오. 그때는 근해 공식을 쓰는 거겠죠. 근데 지금처럼 다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가질 때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이 방정식이 근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럼 이거는 근을 물어본 거예요? 근이 누구냐고 물어본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의 형태나 근의 개수를 물어본 거죠. 그럼 그때는 판별식을 쓰는 거예요. 근을 직접적으로 물어봐. 그럼 근의 공식. 근을 물어본 게 아니야. 개수라든지 근의 형태를 물어봤어. 그러면 판별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은 누구라고요? 0. 0보다 크냐? 판별식 0보다 작으냐? 같으냐? 그리고 이 중근의 의미는 굉장히 자주 쓰인다고 그랬죠? 중근. 그래서 앞쪽에서 중근할 때 기억나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려면 조건 생각나는 대로 짓거려봐. 2차 방정식이 중근 갖는 조건 뭐였니? 앞쪽에서 배운 거. 다 써놨네 이거. 그냥 써놓긴 했는데 안 보는구나. 2차 방정식이 중근 갖는 조건. 첫 번째 괄호 안에 제곱은요. 주어져 있는 관계식이 좌변이 무슨 식? 완전 제곱식. 은 0. 이런 꼴로 됐을 때 이 식은 중근이 된다. 네. 그럼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같은 식이 두 번 곱해졌는데 이게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값이 겹치고 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 괄호 안에 2분의 1차 1차 계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항 C랑 같아지면 이거 완전 제곱식. 네. 거기다가 이제 여기까지 추가되는 거예요. 판별식. 세 번째, 판별식.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걔가 0이 되면 중근을 갖는다. 앞으로 이 세 개 의미를 다 이해해야 되겠지만 압도적으로 사용 횟수가 많은 거는 이 3번일 겁니다. 앞으로 웬만하면 다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쓰시면 돼요.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과 같습니다. 그러면 쉽게 중근 갖는 조건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두 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게 무슨 조건이냐면 근이 존재할 조건이에요. 한 개가 두 개. 한 개 아니면 두 개가 있으면 근이 존재한다 뜻이죠. 그럼 반대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존재하지 않아. 근이 없는 거예요.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 문제가 개수를 정확히 정의하는 거면 0보다 크냐 같냐를 구분해야 되겠지만 다음 2차 방정식이 근을 갖기 위한 조건을 말하시오. 그러면 그때는 이걸 위에는 판별식 0보다 크나 같다를 쓰시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하다 보니까 이왕 한 김에 우리가 이 어쨌든 판별식이라는 것도 구조적으로 보면 어디 안에 있는 거냐면 근해 공식 안에 일부에 포함되는 거죠. 근해 공식이라는 공식 안에 루트 안에 들어있는 일부의 관계식이잖아. 그래서 관계식이 0보다 클 때, 같을 때, 작을 때를 가지고 근해 개수나 형태를 판단하게 되는데 네가 근해 공식 하나를 배웠니? 근해 공식 몇 개 배웠어요? 2개 배웠잖아. 무슨 근해 공식도 배웠어요? 1차항 계수가 짝수일 때 쓰는 짝수의 근해 공식도 배웠잖아. 그럼 짝수의 근해 공식 할 때는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게 딱 이 모양이 아니었죠? 그때 뭘 써서 썼냐면 b를 반 나눈 다음에 제곱 마이너스 4 빼고 ac 이게 짝수의 근해 공식 안에 들어가는 판별식이죠. 그러면 일반적인 판별식을 가지고 0보다 크냐 같냐 작냐를 가지고 근해 개수를 판단할 수도 있는데 짝수의 근해 공식을 가지고 0보다 크냐 같냐 작냐를 가지고 얘랑 똑같이
개념을 접목해도 되는 걸까 안 되는 걸까? 그러니까 짝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실근, 짝수의 판별식이 0이 되면 중근, 짝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이거는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 일반적인 판별식과 짝수의 판별식을 같이 묶어서 이해도 돼?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돼?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아요. 정확히 얘기해. 돼, 안 돼? 됩니다. 된다고? 네. 됩니다. 그쵸. 왜 되는 거죠? 이 값과 이 값은 다른 값 아니야? b제곱 마이너스 4ac랑 2분의 b제곱 마이너스 2분의 b제곱 마이너스 ac는 다른 값이잖아. 숫자가 다르잖아. 계산이 다를 텐데. 예. 근데 왜 이걸 써도 되는 거죠? 이러면은 그냥 판별식은 보통은 d라고 써요. 짝수의 판별식은 4분의 d라고 씁니다. 4분의 d란 말은 판별식을 4로 나눴다는 뜻이겠죠?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왜 그러냐면 이거 계산하면 뭐가 나오죠? 4분의 b제곱 나오잖아. 네. 4분의 b제곱은 b제곱을 4로 나눈 값이고 그렇네. 여기는 ac에서 4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위에 있는 4ac를 4로 나눴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판별식을 4로 나눈 값이에요. 근데 짝수의 판별식도 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요소로 쓰일 수 있다고 했는데 말한 것처럼 위아래는 숫자의 크기가 다를 거야. 예를 들어 여기 위에 있는 판별식에서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판별식이 40 나왔어. 그럼 밑에 짝수의 판별식은 10밖에 안 나오겠죠. 숫자가 다른데? 다른데도 이걸 써도 되는 이유는 뭐예요? 기준이 뭐기 때문이죠? 0. 0이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0인 것과 숫자 다른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숫자의 판별식은 숫자의 크기의 대소 비교를 하는 식이 아니에요. 0보다 크냐, 같냐, 작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그럼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실근이야. 근데 0보다 크면 양수란 얘기잖아. 양수를 4로 나눠도 여전히 양수예요. 0을 4로 나누면 0이고요. 음수를 4로 나눠도 음수죠. 무슨 말이에요? 0을 기준으로 양영음의 기준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판별식은 0보다 크냐? 너 0보다 커? 넌 그러면 근이 2개야. 너 0과 같아? 그럼 너는 중근이야. 너 0보다 작아? 그럼 넌 근이 없어. 근데 양수인 서로 다른 두실근일 때도 4로 나눠도 어차피 양수가 되고 0도 4로 나눠도 어차피 0이 되고 음수를 4로 나눠도 어차피 음수이기 때문에 0보다 크냐 작냐라는 기준은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짝수의 판별식을 써도 괜찮습니다. 나도 배고파요. 배고파요? 이 다음과 같을 때 상수 K값 또는 범위를 구하시오. 자, 저 방정식이 1번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돼요. 근을 구하라는 얘기입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을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아니요. 아니잖아요.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기 위한 K값이나 범위를 구하는 문제지 이 X값을 구하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근의 공식에 대입하는 게 아니고 판별식에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판별식, X 앞에 있는 게 저 짝수면 짝수의 판별식, 아니면 그냥 판별식. 얘는 그냥 판별식을 쓰시면 되겠네요. 그냥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누가 A고 누가 B고 누가 C인지는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A가 얼마예요? 이 문제에서 A는? B는? C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제곱의 개수, 1차함 개수, 상수함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이제 대입하는 겁니다. B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1 곱하기 C 마이너스 K. 이게 판별식이죠? 네. 판별식 정리한 결과는 9 플러스 4K 입니다. 근데 1번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된다. 이게 판별식 결과였죠? 그럼 9 플러스 4K가 0보다 커야 된다. 부등식이네요. 넘기면 마이너스 9. 양변 4로 나누면 K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크다. 이게 1번의 답. 2번의 답. 중근 판별식 9 플러스 4K가 0이 되면
중근을 갖는다. 이항하면 마이너스 9, 양변 4로 나누면 K는 마이너스 4분의 9이면 중근을 갖는다. 근이 없다. 판별식인 9 플러스 4K가 루트 1이 0보다 작아지면 네, 근이 없다. 넘어가서 양변 4로 나누면 K는 4분의 9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판별식 하나만 세우시고 부동호 방향이나 등호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면 아주 쉽게 한 문제 때문에 1타 3P 하나로 네, 하나로 세 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거죠. 1타 30면 맛있겠다. 자, 다음 2차 반응식에 해를 가질 때 해를 갖는다. 근이 존재한다. 아까 잠깐 했었죠? 근이 존재하는 조건은 뭐라고 그랬나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개, 같으면 중근, 근이 존재하는 조건. 근데 1번은 이제 건너뛰고 2번 봅시다. x 앞에 있는 계수가 짝수네요? 짝수이면 그냥 판별식 말고 짝수의 판별식을 씁시다. 4분의 t. 계산법은 근의 공식의 그 안에 짝수의 근의 공식 안에 그거 쓰시면 돼요. x 앞에 있는 계수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4 빼고 a 5죠. 곱하기 c x 없으면 c예요. 마이너스 k. 걔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근이 존재한다. 계산만 남았죠? 약분하면 4. 4의 제곱 16.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k 플러스 5k. 간단한 1차 부동식. 넘기면 5k는 마이너스 16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5분의 16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근이 존재한다. 이번에 정답은 이렇게 된다. 아셨습니까? 네, 이해되셨죠? 2차 반응식 구하기. 자, 여기까지 합시다. 2차 반응식 구하기. 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근을 구하는 과정을 역으로 추적하면 되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2차 반응식이죠. 해를 구하시오 그러면 보통 좌변을 무슨 분해? 해를 구하시오 그러면 좌변을 무슨 분해 하셔야 돼요? 인수분해 하셔야죠. 원래는 인수분해를 시도하는 겁니다. 인수분해를 시도했는데 인수분해 안 되면 그때 근의 공식을 하는 거죠.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x 곱해서 2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숫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하나 인수분해 되죠? x-1, x-2, 0. 따라서 얘가 0이 된 x값 1 또는 얘가 0이 된 x값 2. 맞니? 반대로 가볼까? 반대로? x값 1과 2라는 해를 가지려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죠. 이렇게가 뭐예요? x-근 x-근 이렇게 돼야 근이 1, 2가 나오겠죠. 네. 얘를 분배하게 되면 답은 이렇게 될 텐데 중간 과정은 이렇게 분배하면 x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2x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x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2는 0. 얘네들이 동량 처리됨에 따라 x제곱 마이너스가 겹치니까 음수를 빼냅시다. 그럼 1 더하기 2x 더하기 1 곱하기 2 이렇게 써진 거 아닌가요? 굳이 쓰자면 이렇게 써진 거지. 왜 선생님 왜 이렇게 쓰신 거죠? 근의 형태를 보세요. 1과 2 1과 2를 근으로 가지면 인수분해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만 중간 관여 안 쓰고 직접적으로 2차 방정식을 만들려면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가 뭐예요? 쓰다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이게 뭐니? 두 근의 합을 계산한 거예요. 두 근의 합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면 x의 계수가 나오고 뒤에 있는 상수항은 두 근 1과 2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서 2차 방정식을 중간 과정 없이 바로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근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은 방정식이 네. 공부하시다가 잠깐 쉬시라고. 멋지죠? 이뭔 빙하인가? 빙하인 것 같죠? 아무래도? 아닌가? 절벽인가? 네. 뭐예요? 정지당했어요. 근을 통해서 2차 방정식을 중간 과정 없이 바로 작성하는 방식을 설명드린 거예요. 이건 이제 일반화, 이거는 이제 숫자였잖아요. 숫자가 아니고 이제 문자를 통해서 일반화 시킵니다. 봐. x의 근이 네모와 세모야. 그럼 이렇게 네모와 세모를 근을 가지려면 x-네모, x-세모는 0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고 했죠? 얘를 분배하면 x제곱 마이너스 세모 x 마이너스 네모 x 마이너스를 빼내면 네모 더하기 세모 x 더하기 마이너스 네모 곱하기 마이너스 세모 네모 곱하기 세모. 근이 네모 세모 형태로 주어져 있으면 2차 방정식은 이렇게 형성화된 모양이죠. 그리고 한글로는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책에 여기다 뭘 써놨냐면 알파와 베타라는 값을 써놨죠. 그럼 알파 베타 설명한 적 있나요? 저번에 했었죠? 알파 베타. 네. 근 얘기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었죠. 그럼 여기 자리에 알파와 베타를 집어넣는 거예요. 알파 베타. 네모 세모 절여 대신에 이제 알파 베타만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똑같은 말이야. 뭐 다르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알파 베타. 그럼 x-근, x-근. 항상 2차 방정식에 근이 작성되어 있으면 x-근, x-근 이렇게 좌변식이 인수분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근을 알면 저절로 인수분해도 가능해진다는 뜻이야. 이렇게. 근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다. 맞니? 네. 근을 알면 인수분해할 수 있다. 그래서 분배하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 한글로 표현하면 이렇다. 따라서 잠깐만요. 여기까지 설명하고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쉬운 거 했었죠. 예를 들면 2차 방정식이 x값 근이 마이너스 1과 4를 근으로 가질 때 2차 방정식을 작성하되 x제곱의 개수가 1이에요. 그럼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오 그러면 x제곱으로 가시고 두 개를 더해. 더하면 얼마죠? 3. 3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3x 앞에 부호반대로 바꿨잖아. 두 개를 곱한 값. 이렇게 답이 된다는 뜻이에요. 쉽죠? 근데 만약 근이 좀 더 복잡해.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야.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야. 이렇게 되면 인수분해를 거치는 과정은 굉장히 짜증납니다. 이 형태거든요. x 마이너스 근 곱하기 x 마이너스 근 이런 상태로 인수분해가 돼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언제 분배해? 물론 하라면 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귀찮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생략하고 이 개념으로 답을 즉시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x제곱 두 근을 더해봐. 얼마니? 이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1과 1을 더하면 2지.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를 더하면 0이 되잖아. 그럼 두 근을 더한 값은 2인데 2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2x. 두 개를 곱하는 거지 이제? 곱하다 보면 여기서 쓰이는 공식이 합차의 곱셈 공식. 1, 1, 루트 2,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앞에 있는 1의 제곱 빼기 뒤에는 루트 2의 제곱 1의 제곱은 1, 루트 2의 제곱은 2, 1 빼기 2 마이너스 1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작성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아셨죠? 책에다 이 옆에다가 요거를 써놓으세요. 이렇게 세 줄을 써놓으세요. 순서대로 이렇게 근을 가질 때 여기 써있네. 네, 이건 안 써도 되겠다 그러면
알파벳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는 여기 자리에 이걸 이 옆에다 이거 써놓으세요. 이거 써놓고 그걸 한글식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를 요 두 개를 부분을 요 두 부분을 동그라미 두 개 부분을 여기쯤에다가 잘 써놓도록 하세요.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5이고 x 제곱계수가 4인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오. 그러면 책에서 요구하는 바는 아마 이렇게 쓰라는 것 같아요. 얘가 근이 나오려면 x 마이너스 근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플러스 2분의 1 x 마이너스 근 이렇게 인수분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x 제곱계수가 4가 붙으려면 이 앞에 4가 곱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x 제곱에 4 곱해져서 x 제곱계수의 4인 4x 제곱이 만들어질 테니까. 자, 이제 이걸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정리합시다. 근데 이거는 약간 요령껏 하는 게 좋아요. 이걸 분배하면 분수 나오잖아. 좀 불편하니까 이 4를 2 곱하기 2로 바꿔도 되나요? 네. 2 하나는 여기다 분배합시다. 나머지 2 하나는 여기다 분배합시다. 그래도 되겠죠? 1을 한 번씩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다 2를 곱하면 2x 플러스 1. 여기다 2를 곱하면 2x 마이너스 5. 얘를 분배하면 되죠? 분배하면 4x 제곱. 분배하면 마이너스 10x. 분배하면 플러스 2x. 분배하면 마이너스 5. 따라서 4x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나온다 라는 표현이에요. 괜찮죠? 자, 이제 다른 표현. 선생님이 좀 전에 설명드렸던 표현은 근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두근의 합, 두근의 곱으로 x 제곱 마이너스 붙이고 두근의 합에 x 플러스 두근의 곱. 근데 쟤랑 곱하면 부호는 음수가 되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5. 이거 정리합니다. x제곱. 이거를 통분하게 되면 플러스 2분의 4죠. 2분의 4 음수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2x. 얘는 마이너스 4분의 5.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문제 조건에 보면 x제곱계수가 4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x제곱에 4가 곱해져야 되니까 이렇게 4를 그냥 x제곱에 붙여주는 게 맞아? 아니면 가로를 쳐주는 게 맞아? x제곱계수가 4라고 했으니까 x제곱에만 4를 붙이는 게 맞아? 아니면 가로치고 4를 분배하는 게 맞아? 분배하는 게 맞아. 여기 있는 게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앞에 4가 곱해진 거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가로 안에 4를 분배하시는 겁니다. 얘는 가로를 치셔야 돼요. 그래서 가로 치시고 4를 분배하니까 4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5는 0. 이런 2차 맛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뭐 이것도 그냥 끝에 있는 거 하나 해볼까요? 중근이 2분의 7이고 x제곱계수가 4인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오. 중근이라는데? 중근이라는 얘기는 식이 완전제곱식이라는 뜻 아니에요? 지금은 판별식을 쓰는 게 아니다. 판별식 쓰는 게 아니에요.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식을 직접적으로 써야 돼. 근데 중근 가지려면 2차 식은 완전제곱식 이렇게 배웠으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돼야 근이 2분의 7 나오죠. 그치? 근이 2분의 7 나오려면 x 마이너스 2분의 7. 근데 중근이려면 위에 뭐 붙어야 돼요? 제곱은 0. 그쵸? 근데 제곱계수 4라고 그랬네? 4. 이렇게. 끝났어요. 중근 2분의 7 가지며 제곱계수가 4인 2차 방정식. 맞니? 이것도 그냥 막 분배할 때 이거 분배하려면 헷갈려. 이렇게 x제곱 얘랑 곱한 값의 2배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7 x 플러스 또 2분의 7의 제곱 이래야 되는데 이것 하나의 방법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게 맞겠지만 4를 2 곱하기 2로 바꾸시고 이 x의 제곱을 2번 쓰세요. 이렇게 꼭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야. 그냥 이런 것 분수니까 여기 하나 이 분배해요. 2x-7 이거 하나 분배해요. 2x-7 이걸 전개하라는 얘기야. 아, 이건 2x-7에
제곱을 전개하는 뜻이구나. 이것도 답이 되고 이것도 답이 돼. 틀리잖아. 저도 답이야. 이것도 답이고. 근데 보통은 2차 방정식을 쓰시오 그러면 보기가 있지 않는 이상은 보통 이런 풀어헤치는 게 일반적인 답이기 때문에 꼭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만약 풀어헤쳐야 되는 답이 있다면 이걸 분배하게 되면 그때 쓰이는 곱셈 공식은 얘도 곱셈 공식 그 사이 까먹은 건 아니겠지? 이거 곱셈 공식 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은 이렇게 써주죠? 이거 제곱 4x제곱 마이너스 붙이고 곱하기 앞에 곱하기 뒤를 곱한 값에 2배 해야 되죠? 얘랑 얘랑 곱하면 14x 거기에 2배 28x 플러스 뒤에 있는 거에 제곱 49 이렇게 만들어지면 네,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